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볼 것은 고은 선생님의 눈길입니다. 속눈길이라고도 하죠. 속편 눈길이라고도 하죠. 자, 어쨌든 지금 여기에서 드러난 것은 눈길이라는 작품을 우리가 다룰 건데요. 자, 제목을 먼저 다시 한번 봅시다. 제목을 아까 전에 얘기했던 기억나시죠? 예, 이전 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목을 잘 봐야 된다. 제목을 잘 보고 내용 파악을 해보자. 근데 이건 파악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눈이라는 소재가 가지는 특성과 길이라는 소재가 가지는 특성을 결합하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소재의 특성을 한번 예측해 본다면 눈길 그러면 대체로 뭐든 고난의 길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물론 뭐 읽어와 보시면 이 시에서는 눈의 속성이 어떤 겁니까? 모든 걸 덮어준다는 거죠. 모든 걸 덮어준다는 것은 안 보이게 해준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정화시켜준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눈이 모든 것을 지나온 길을 다 덮어주는 거죠. 이 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이 시는 제목만으로 봐선 소재가 눈 그리고 길이구나. 이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직접 파악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죠, 이거는. 갑시다. 이제 바라보노라 지난 것이 다 덮여있는 눈길을. 자, 이게 나왔죠? 속성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지난 것이 덮여있는 눈길을 본다는 겁니다. 이 눈길의 속성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것을 다 덮어줍니다. 하얗게요. 그죠? 그러니까 과거의 모습이 하얗게 덮여지는 건데 그 과거의 모습은 온 겨울을 떠돌고와 여기 낯선 지역을 바라보느라 방황했다는 거죠. 그죠? 이 낯선 지역은 뭐 눈 덮인 모습이죠. 눈 덮인 모습이죠. 눈 덮인 모습을 바라보느라. 내 마음속에 처음으로 마음속에 내리는 풍경입니다. 눈 내리는 풍경. 세상은 지금 묵념의 가장자리. 눈 내리는 게 어떻다고요? 묵념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조용하다 이 말이죠. 모든 사람이 묵념할 때 어떻게 보면 조용하죠. 마음이 조용하다는 얘기 뭐예요? 이거? 평온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평온한 상태. 지나온 어느 날에서 없었던 여기 나오잖아요. 평화로 덮이는 사실은 덮이는 것은 눈이 덮이는 거죠. 근데 이 눈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과거의 모습을 다 덮어서 깨끗하게 하얗게 만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눈이 눈 내리는 풍경 이런 건 다 뭐예요? 내면의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줬다. 평화를 가지고 올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 나타나는 눈은 외부 풍경이죠. 외부 풍경입니다. 이 풍경이 화자의 내면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화자의 내면을 어떻게 만들고 있습니까? 평화롭게 만들 거죠. 평화롭게. 외부 풍경은 뭔데? 눈 내리는 거잖아요. 이 눈 내리는 풍경이 나를 평화로 덮이게 했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얘기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장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라보느라 온갖 것에 보이지 않는 움직임. 자, 여기서 여기까지 볼게요. 자, 뭐가 일어나는 건지 잘 보세요. 보이지 않는 움직임을 바라봐요. 역설이죠. 모순됩니다.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봐요? 못 보죠? 그죠? 도치법이죠. 움직임을 바라보느라 이 말이니까요. 도치법입니다. 눈 내리는, 자, 이거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이지 않는 대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눈 내린 풍경 자체가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니겠죠. 눈 내리는 풍경 보이는데 그 위에 것들, 보이지 않는 뭔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눈 내리는 하늘은 무엇인가, 내리는 눈 사이로 귀 기울여 듣는 대지의 고백, 뭐예요? 땅의 고백이 들리는 거예요. 땅의 고백. 이게 뭐예요? 총 귀를 가져오느라. 얘가 귀 없었던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 귀는 듣지 못했던 것을 들었다는 얘기니까 알지 못했던 걸 알았단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죠.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보이지 않는 어떤 순리, 진리 이런 걸 깨달았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은 밖에서는 눈길,
안에선 어둠이노라. 이거 여기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어둠을 뭘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면적 평화죠. 내면적 평화. 앞에서 꾸준히 설명해왔던 것이 눈길을 보면서 평화롭게 됐다는 얘기잖아요. 어둠이란 부분이 여기서는 내면적 평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는 무념무상의 경지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무념무상의 경지. 그러니까 아무런 잡념이 없는 상태예요. 온 겨울을 떠돌다가 이제와 위대한 정막, 이 정막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위대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정막은 뭐 때문입니까? 눈 내리는 풍경이죠. 눈 내리는 풍경이 만들어낸 겁니다. 지킴으로써 쌓이는 눈더미 앞에 내 마음은 어둠이다.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이 어둠이다. 이게 어떤 의미라고요? 내면적 평화를 가지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시에서 몇 가지를 잠깐 정리해 본다면 운율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노라. 그 다음에 올라가면 자, 가전 노라. 자, 그 앞쪽도 잠깐 가볼까요? 노라. 노라. 자, 운율이 가군이 형성되어 있다. 바라보노라. 이렇게 됐죠. 그래서 가군이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잠깐 설명했다시피 이 시에서 말하고 싶은 내용은 뭐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자, 이 시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화자가 뭐예요? 화자의 내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면에 영향을 준 게 뭡니까? 외부 풍경이죠. 외부 풍경에 의해서 화자의 내면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평화로워졌다. 무념무상의 경지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외부 풍경 뭐예요? 눈 내리는 거예요. 제목이 뭐예요? 눈길입니다. 그럼 눈길이 가지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다 하얗게 덮여버리는, 그러니까 정화된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 시의 주제는 이 눈길에서 표현하고 싶은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는 얘기죠. 무엇을 지나서 이 평화는 변화된 상태예요. 방황 끝에 돌아와서 평화를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런 변화는 중요한 거죠. 됐습니까? 자, 이제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좀 지울까요, 이거는?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나에 대한 설명. 방금 읽었던 고운의 눈길이란 시에 대한 설명인 거죠. 적절하지. 자, 눈길은 그동안 온 겨울을 떠돌아도 화자의 삶을 포용한다. 그래서 다 덮어주고 안아주는 거니까. 포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마음속에 처음으로 눈 내리는 풍경을 맞아는 화자는 설레이는 평화를 얻었고, 그쵸. 눈 내리는 풍경을 통해서 뭘 얻었습니까? 설레이는 평화를 얻었죠. 화자는 내리는 눈을 보면서 대지의 고백을 듣는 경험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얻고 있군. 그러니까 이전에는 몰랐던 걸 알게 된 깨달음이라고 했죠. 위대한 정막을 지키겠다는 것이 쌓이는 눈더미의 험난함을 극복하겠다. 이 눈더미가 험난함을 얘기했던 건가요? 아니죠. 이 눈더미는 뭘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정막한 위대한 정막은 자, 여기서 위대한 정막은 뭡니까? 조용한 거죠. 근데 이 조용함이 화자의 내면은 뭐예요? 내면의 평화를 드러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극복해야 될 상황이 아닌 겁니다. 이해가시겠습니까? 따라서 정답은 4번을 선택하시는 게 맞습니다. 짤막한 작품, 고운의 눈길이라는 작품 살펴봤습니다. 이 작품들은 모의고사 출제됐던 걸 자이스토리에서 모아서 출제한 책으로 만들었던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또 세 번째 작품이겠군요. 제일 처음에 작품을 했었던 게 제가 처음으로 시작했던 작품이 자이스토리에 있던 정념의 기, 김남주 정념의 기, 울음이 타는 가을강, 그리고 오늘 고운의 눈길까지 했습니다. 계속 업데이트 할 테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나 블로그를 이용해서 작품 보시고요. 동영상 보시고 시험에 많은 도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